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래전 이런 광고가 있었죠. 2014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동원증권 CF로 기억되는 이 광고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그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직도 유효한데요. 당시만 해도 소수의 의견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꼭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주장과 논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맞는 대표 사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자기주장인데요. 대표적으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3당 야합을 반대하며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독재 정권 연장을 꾀하려 여당과 야당이 합당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3당 야합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용기였죠. 당시 이 초선 의원의 당당함에 많은 정치인과 기자들이 당황해했었는데요.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외침, 이건 옳은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틀린 사례도 있죠. 이건 같은 당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흔한 현상인데요. 일명 관종병입니다. 당의 노선과 가치, 목표가 정해져 있음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일부 의원들의 자기 주장인데요. 굳이 말하자면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당론과 반대되는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건데요. 당에서 정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단합된 힘으로 밀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혼자 튀어보자고 딴소리를 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의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조응천, 노웅래가 대표적인 의원이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수기하고 토론해서 정해진 당론은 본인이 싫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적이 있는 거고 그 당적을 가지고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적으로 당선이 됐다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거죠.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적과 싸울 때나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생긴 정권이 우리 문재인 정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대호각성하고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심기일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내년 선거에 우리가 함께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후년에 그리고 대선, 지자체 선거도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도전을 받게 될지 모른다 하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협력 없이는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밀어붙이는 게 그냥 능산 아니니까요. 협력을 이끌어내는 걸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그게 정말 어렵고 야당의 발목 잡고 한 치 앞도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그런다면 그때는 국민을 믿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30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BBS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76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당내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한 노 의원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주 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갈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소수의 물리적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다선 의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냈지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무용지물이니 통합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상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어 앞으로 일반 법안까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때는 여야가 대화로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를 잊으셨나요? 왜 국민들이 민주당에 176석을 밀어줬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목 잡히지 말고 일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협치협력, 이런 이야기를 하며 모양 내고 싶으시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더 얼마나 질질 끌려 다녀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제발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이런 쓸데없는 말, 조금 더 튀어보기 위한 헛소리는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당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심 대표는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며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애 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초선 151명이 처음 경험한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주겠다고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시작된 비판을 위한 비판, 존재감을 알리려는 일성, 이들의 소리 없는 메아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정작 30일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서민 부동산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요. 오히려 환영하고 이 법 취지를 알려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비판이나 하고 앉아있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언급조차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